네,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이 내용 아니죠. 더 나가서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찢겨지고 있다는 바른미래당과 관련한 영상 잠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온갖 핍박과 모면 속에서도 당을 지켜온 것은 바로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으로 합치고자 하는 음모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기성정당의 틀과 기성정치 질서의 관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자기 편만 챙기는 진영 정치를 제대로 일하는 실용 정치로 바꿔야만 합니다. 네, 안 전 대표 탈당 선언과 동시에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정계 입당 후에 네 번째 그렇게 되면 창당인데 이를 두고 네 번째 철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 그때 만들었고 두 번째가 이제 국민의당 가장 성공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 만들었었고 이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이제 새로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철수하고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거겠죠. 근데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측근들의 얘기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말 신당으로 갈 거다. 끝까지 가서 요번에 3% 이상만 얻으면 뭐 4, 5석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존재의 이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번에 대선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다. 신당 만드는 척 하다가 자유한국당하고 합할 거다. 보수 통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 통합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문병호, 김영환 어제 그 보수 통합위원회 분들 만난 분들이나 김근식 전 이제 국민의당을 같이 했던 교수나 이런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당을 하겠다는 분들은 지금 비례의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마 신당 쪽이 지금 말하고 있는 행보로 보면 현재는요? 더 무게가 실린 것 같아요. 마크롱 얘기하는 거 보면 의원 한 명 없이 결국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요. 그 손학규 좀 전에 민현주 전 의원 손학규 대표의 그 발언 내용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시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는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명실상부 원내 교섭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나서도 정당 국고보조금도 수십억이 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데 의원 한 명만 나가면 깨지죠. 원내 교섭단체 지위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손학규 대표 지금 저렇게 강하게 나설 수 있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손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무소속 연대 대한신당 나와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하고 연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손학규 대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귀국하시려면 더 빨리 들어왔든지 아니면 아예 총선을 건너뛰고 대선으로 바로 가는 행보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저는 사실 두 가지 갈래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어정쩡한 시기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과거의 손학규 대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손 대표가 이제 나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에 들어와서 당권을 내가 넘겨줬는데 설마 나한테까지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꽈당 하신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총선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다른 대한신당 쪽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호남 지역에서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거나 민주당과의 협상도 있겠죠. 그 물밑에서 협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호남에서의 의석을 확보하면 동시에 3% 이상을 해서 당신이 비례대표로 진출하는, 국회를 진출하는, 그리고 총선 이후의 정치 행보를 꾀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만이 지금 손학규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호남의 민심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런 시도가 국민의당이 지난 20대 총선에 성공했던 그 수준의 어떤 그 반 정도의 수준의 성공이라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는 근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절실함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도 절실함이 있고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의 의원들도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2월 15일이 데드라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15일 날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이게 보조금이 2월, 5월, 8월, 11월 나오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맞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권은희 의원이 이제 따라 나간다. 네. 지역구 의원이니까 네.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본인이 또 나갈 의사를 지금 피력하고 있고 네. 그럼 나가면은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지니까 기본적으로 한 18억 정도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그 정도요? 예. 그렇죠. 네. 18억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전체 액수 중에서 일단 원내교섭단체한테 50% 전체 네. 액수 중에 50%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딱 3분해서 나눠주고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액수예요. 그래서 18억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히려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에서 의석을 끌고 와서 만들어야 되죠, 다시. 역시 가계부 정리하듯이 아주 되게 촘촘하게 이제 계산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 앞으로 갈 길은 온전하게 신당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호남을 기반으로 둔 군소 정당들과의 선거 연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영환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이 어제 혁신통합위원회에 합류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자신이랑 관계없는 걸 선을 그었지만 시점이 또 공교롭게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다시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에 또 러브콜이라는 걸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통합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혁신통합위원회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약간 좀 세력을 좀 키우는 구도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쪽에 지금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하고 취재를 좀 해봤더니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중도 보수, 중도 혁신 얘기하시던 분들이 자유한국당하고 합하는 게 어떤 명분이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네.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일단 그 위원장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위원장. 박경준 네. 위원장, 박형준 위원장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양쪽에서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면서 이걸 아웃풋을 낼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와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 두 가지 이 바퀴가 같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안철수 전 대표도 올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안철수 전 대표 쪽은 지금 실용적 그 중도라는 그런 부분을 표방하는 데 있어서 저쪽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일단 자유한국당 가면 내가 망가질 텐데 라는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대선 주자로 갔을 때 YS처럼 예전에 예. 내가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서 진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당을 좀 만드는 쪽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2017년 대선 당시 안 전 대표의 그 정책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또 그리고 현재는 혁통위 활동 중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어떤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요. 그 속에 흐르는 맥락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통추위 모임에 결국은 합류할 거라고 보십니까? 합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도 만약에 최종적으로 합류할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보수만의 대통합으로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중도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 중에서 합류할 때 그런 유승민 대표가 걸었던 3원칙처럼 혁신의 3원칙 충분히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전 대표한테 뭐 혁신의 조건 우리 이렇게 열려서 혁신적인 네, 사람들이야 네. 그럼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네. 김금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간절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김금식 교수가 지금 이제 통추위에서 하는 활동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안 전 대표와의 교감 속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안 전 대표와 같이 일했던 분들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근데 통추위가 지금 보수 야권의 통합을 주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박형준 위원장과 통추위 위원들이 너무 언론 플레이를 초반부터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통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동과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감동을 갖고. 그런데 본인들의 그 위상, 그다음 통추위의 역할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초반부터 설익은 것들을 계속 터뜨린 거죠. 설익은 네. 과이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실제로 통합의 당사자가 되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자유한국당 내부에 대해서도 전혀 단합이 안 되고요. 통추위에 대해서 권한을 갖다가 위임했다라는 것도 이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직접 교섭을 하고 있어요. 네.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통추위는 우리가 이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금 언론 플레이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 하셔도 예, 각자 도생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그러니까 아까 그 혁통에 합류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철수 신당은 지역구에서는 지금 그 당선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네. 거죠. 그래서 각각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오면 좋겠다는 거고, 일단 지역구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으로 좀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전 의원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뉴스를 임종석 전 실장과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점이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미루다가 지금 출두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을 향해서 오히려 억울하다 또는 정치적인 이거는 트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임 전 실장과 손학규 대표의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 지지율을 본다면 지난 2년 동안에 과연 지금까지도 저렇게 얼굴 붉히면서 내가 당을 이렇게 세워왔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의 기분은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김훈 작가 현의 노래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각자 도생 다 하려고 하잖아요. 검찰도 각자 도생, 이제 정치권 안철수 걔도 다 각자 도생 이런 모양인데, 이 법정 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검은고가 이 현이 각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으면서 서로 공명하면서 울리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지, 서로 한 몸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각자 도생도 좋은데 화합할 수 있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네. 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깔려 있습니다. 예, 저는